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로 봄철 내내 고생했던 시민들이 올해 여름은 오존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함께 찾아오는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겐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겐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중고 물품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른바 벼룩시장인데요. 서울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는지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희목 원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 태양빛이 더욱더 강렬해질 텐데요. 오존주의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의 윤준성 대기개선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오존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오존은 지구 대기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이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말씀하신 대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구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존은 지표면과 대기 중에 있는 오존입니다. 예. 이 대기 중에 있는 오존은 농도가 높을 경우에 사람이나 동식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원래 오존이 강한 산화력을 갖기 때문에 예. 이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나 눈 등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예. 낮은 농도일지라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기침이나 메스꺼움 또 인후 자극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자나 심폐 기능이 저하된 건강 취약계층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대기 중에 오존의 피해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오존이 왜 생기는 겁니까? 오존은 주로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25도 이상 높을 때, 바람이 없을 때, 또 햇빛이 강할 때 주로 대기오염물질과 햇빛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기오염물질이라는 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건가요? 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배기가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텐데 그중에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되나요? 예, 이제 질소산화물과 예.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가장 크게 원인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가스를 이용한 버스들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예.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이 줄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이제 미세먼지나 탄화수소 그런 오염물질들은 상당 부분 줄었지만 예. 이 대기 중에 포함된 이 질소가 연소되면서 어차피 질소산화물은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존주의보와 같은 그런 경보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1995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고요. 예. 올해로 벌써 19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년 보통 오존주의보가 얼마나 발령이 됩니까? 해마다 좀씩 다르긴 합니다만 최근 3년간의 발령 현황을 보면은 2011년에는 4일에 걸쳐서 10회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12년에는 3일에 6회, 작년도에는 조금 늘어서 9일에 걸쳐서 18회가 발령되었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발령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비가 좀 덜 오고 네. 날씨가 더운 날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오존주의보가 도입되기 전에는 네. 그런 오존주의보가 그때도 오존이 대기 중에 있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보통 재난예보, 경보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는데 오존주의보도 단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존도 농도에 따라서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0.12 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예. 0.3 ppm 이상이면 경보, 0.5 ppm 이상이 되면 중대 경보를 발령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각 단계별로 그 시민들의 예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네. 주의보가 발령되면 일단 시민들은 뭐 과격한 실외 운동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예.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은 자가용 사용을 좀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페인트 칠이나 이런 휘발성 유기화물이 발생되는 그런 작업도 잠시 중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 오존 농도 측정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예. 그 도시대기 측정소라고 각 자치구에 한 개씩 있는 25개 도시대기 측정소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이런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 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햇빛이 강해지면서 오존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그런 오존 상황이랄까 이런 걸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저희 서울시에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이곳에 접속하시면 예. 손쉽게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예.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 서울 앱을 설치해서 보시거나 그냥 일반 검색창에 모바일 서울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사이트로 이동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도 쉽게 오존 농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황사 같은 거는 더 이상 안 오겠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5월 달까지는 황사에 대해서도 준비를 예. 좀 하셔야 됩니다. 5월까지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개서팀의 윤준성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갈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최근 마트와 인터넷 거래 활발해지면서 동네 시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은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곳이죠. 어떤 시장에 저렴하고 좋은 물건이 많이 있는지 산림구단 심재영 주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값싸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파는 시장 어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이번 주는 벼룩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예. 제일 처음으로 강화문 희망 나눔 장터가 있어요. 예. 이곳은 재활용, 일자리, 문화, 나눔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장터인데요. 네. 중고를 재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중고 장터부터 사회적 경제장터, 자활장터, 서울 풍물시장, 농부의 시장, 외국인 장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공연 및 체험학습도 할 수 있어서 어린이들에게도 재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시기는 매주 일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어요. 저는 일요일에 잘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까? 3월부터 11월까지요. 매주 일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고요. 지금 세월호 때문에 잠깐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취소가 되면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안 하나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상에 확인을 했을 때는 5월 달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럼 6월부터 네, 그러니까 확실한 그게 언제 장터가 열린다고 공지는 예. 그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활용과 일자리, 문화, 나눔 이런 걸 바탕으로 장터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런 주제가 각각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가지 주제별로 문을 여는 장터인데요. 시민 장터의 경우에는 시민과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중고 장터부터요. 사회적 경제 장터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는 장터도 있고요. 이러한 사회적 경제 장터의 경우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장터라고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나 기업이 일반적인 시장하고는 또 다릅니까? 예, 보통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청년 소셜 벤처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활장터도 열리고 있습니다. 예. 보통 시장에 가면은 뭐 음식 재료도 많이 구입을 하고 먹기도 하는데 광화문 희망장터에서도 먹거리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만든 쓰임새 있는 상품도 있고요. 먹거리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농부의 시장 역시 문을 여는데요. 뿐만 아니라 독특하게 외국인 벼룩시장도 문을 엽니다. 외국인 벼룩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의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도 있고요. 토종 먹거리도 맛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네.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이국적인 나눔 장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시장이라면은 직접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참여를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광화문 희망 나눔 장터는 100% 인터넷 예약으로만 참가가 가능하고요. 예. 해당 장터 2주 전 월요일부터 해당 장터 전 일요일까지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 24일 장터인 경우에는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 예약 접수 후에는 해당 장터 전 수요일 오후 4시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이 공개가 되고요. 장터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자리표가 필요한데요. 이 자리표 교환 시간은 낮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이며 2시 이후에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네, 교환 시간이 낮 11시부터 오후 2시면은 네네네. 당일날 2시 이후에 가시면 예약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날? 참여를 네. 그러니까 장이 열리는 당일을 말하는 네, 거예요? 자리표는요. 예. 거기에 가시면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깥에서 열리는 시장인 만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거나 날이 너무 더울 경우에는 장터가 취소가 될 수 있고요. 예. 그 외에 행사장의 사정으로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취소될 경우 예약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판매 참가를 하시려면 다시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장터가 열렸는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네. 장터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오거나 또 이렇게 여름에 너무 더울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장터가 무슨 천막이라든가 이렇게 비를 피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사람이 보행하는 곳까지 예. 천막이 쳐 있지는 않으니까요. 예. 예,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기가 좀 많이 힘드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취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광화문 희망장터 아직 시작은 지금 안 됐습니다만 아마도 6월 중에는 재개될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예. 광화문 말고 다른 지역 장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뚝섬에서도 장터가 열리는데요. 서울시와 아름다운 나눔재단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장터입니다. 예. 아름다운 나눔은 재사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며 대안적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세계 시민 문화 운동인데요. 이 장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장이 될 텐데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경제, 환경, 나눔을 교육할 수 있는 배움의 터가 되기도 합니다. 예. 아름다운 나눔 장터도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뚝섬 아름다움 나눔 장터는 3월에서 11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뚝섬 유원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 장터에는 자기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다 팔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터 역시 100% 인터넷 예약으로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예. 예약 기간은 광화문 장터와 같이 해당 장터 2주 전 월요일에서 해당 장터 전 일요일까지입니다. 예. 만약에 토요 장터에 당첨이 되시면 해당 장터 전 수요일 오후 3시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이 공개가 되고요.
일요 장터에 당첨이 되시면 해당 장터 전 수요일 오후 4시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이 공개됩니다. 예. 요 장터도 강화문 장터와 마찬가지로 자리표는 장터 당일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현장에서 교환할 수 있고요. 2시 이후에는 예약이 취소됩니다. 예. 당첨을 이제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토요 장터는 해당 장터 목요일까지, 일요 장터는 금요일까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이 페이지라는 게 그냥 네, 홈페이지 내에서 예. 일단 접수 신청을 할 때 그 가입을 하시잖아요. 예. 거기에 가시면 이제 마이 페이지 내에 가셔서 제가 당첨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뚝섬 아름다움 나눔 장터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인터넷에 검색창에다 뚝섬 아름다움 나눔 네네. 장터를 치면 됩니까? 네네. 서울시 벼룩시장 이렇게 치셔도 지금 네. 강화문 장터, 뚝섬 장터 이런 경우에는 예. 그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다 같이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화장터도 있다면서요? 네, 서초에 토요문화벼룩시장이 있는데요. 예.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아나바다 운동으로 시작한 장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는 절대로 새 것을 팔 수가 없고요. 반드시 중고 상품을 사고 팔아야 합니다. 아. 먹거리도 이 장터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예. 723석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작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배 이동 복개도로에서 문을 여는 시장인데요. 예. 인터넷 접수 후에 전산 추첨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장터는 국공휴일이나 추석, 설 연휴, 기상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초구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시면 아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예. 서초구청의 여성가족과. 네네. 아, 여기 보면은 723석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런 판매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자리가 네네. 그런 자리가 그럼 굉장히 좀 좁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물건 개수도 좀 뭐 80점 이상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자기들이 물건을 갖고 나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넓은 자리나 또 이렇게 뭐 좋은 자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뭐 더울 때는 햇볕이 따가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자리는 조금 그냥 그 다음에 좀 복불복이네요.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 매주 토요일 날 열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네. 보면은 또 추석, 설 연휴 이런 때는 공휴일 때는 안 열린다 하면은 토요일이 네네네. 그렇게 겹치면 안 열린다는 거죠? 네네네.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열리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이태원에도 독특한 시장이 문을 연다고요. 네, 이태원에서는 마을 공동 프로젝트로 이태원 계단장이 문을 여는데요. 예. 이태원 계단장은 이태원 이슬람사원 우사단로의 주민들이 모여 시작한 동네 벼룩시장이었어요. 예. 골목을 대표하는 장미 계단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름도 계단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장터에는 예술가가 많은 동네답게 간단한 추상화를 그려주거나 수공예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동네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모인 장터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터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다른 벼룩시장에서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데 비해서 계단장에서는 직접 구운 베이커리와 각종 음료에 칵테일까지 맛볼 수 있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합니다. 예. 계단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오르시면 조금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계단 꼭대기에 서게 되시면 넓게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우사단 계단장이 주는 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장소는 이태원 장미계단이고요. 시기는 3월부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은 월 한 번씩 열린다고. 네네네. 그렇군요. 우리 그 심재영 주부께서는 오늘 소개한 이런 시장 다 가보셨어요? 저는 다 가보진 못했고요. 강화문 희망장터를 다녀와 봤었어요. 거기에 근데 아이들한테 좋은 것도요. 그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들이 좀 많거든요. 로봇도 있고,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예술 제품이라든지 우리가 또 실생활에 다시 장난감으로 갖고 놀 수 있다든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심재영 주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한때
꼬리 하나로 골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판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수를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유엔에서 공공행정상을 받게 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원희복 원장과 함께합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최근 따뜻한 복지 알리기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복지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 오후 6시에 마감되고 등록 마감과 동시에 후보자 기호가 확정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시작되고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시장과 도지사 17명을 비롯해 시군구의 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원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노래방 주인 61살 김모 씨가 불을 끄려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고 손님 1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건물 내부 34제곱미터와 기계 등이 타 재산 피해 1,300만 원가량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면목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 반지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안 거실에 있던 18살 신모양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냉장고 등 가구를 포함해 집안 27제곱미터가 타 재산 피해 1,200만 원가량이 났습니다. 유산 이후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주부에게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빌라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을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희복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번에 유엔으로부터 공공행정상 수상기관으로 결정이 됐다고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공공행정상이라는 게 어떤 상인가요? 그 유엔에서 2003년도에 예. 공공행정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6월
23일로 지정을 했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우수한 어떤 공공 행정 사례에 대해서 이제 수료 각국에서 이제 사례를 심사를 네. 해서 수여하는 아주 상당히 권위 있는 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말고 딴 기관도 뭐 받은 다른 기관? 기관들도 예전에 받았죠. 아. 받았는데 이제 보건복지 요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받은 거는 이제 정보화 시대의 그 부처 간의 협력 부분 예. 그런 부분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그 시스템,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네. 받은 겁니다. 뭐 상금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상금보다는 그냥 명예적인 상을 예, 봐야 예. 되겠군요. 저희가 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거기가 뭐 하는 데인가 하고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네.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보건복지 정보를 예. 이제 총괄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보건복지 분야의 정보를 서로 연계해가지고 예. 통합하고 이래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이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는 기관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범정부, 이게 모든 정부 부처 그리고 이제 지자체.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예. 이제 보건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보건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복지 시설들. 시설에서의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예.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제공해서 예. 그분들이 이제 복지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할 때 예. 완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한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게 될 때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예. 이제 완스톱으로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저희 시스템은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국민들의 필요한 그 정보들, 예. 수익, 뭐 소득, 예. 그다음에 재산, 그다음에 세금 내는 상태, 예.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정보를 가지고 예.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적합한가 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 시스템에 담고 있고요. 이제 그거 갖다 이제 각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나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시설에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시스템 속에서 판단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예, 그 이제 복지로라는 포털이 있는데 예. 거기에 들어오시면 내가 과연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직접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창에다가 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치면 복지로라는 포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 원장께서는 약학을 전공하시고 뭐 약사 회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약대에서 강의도 하셨는데 예. 이런 경험이 아무래도 지금 원장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평생 보건의료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복지 사회보장 쪽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예. 이제 보건의료 쪽을 쭉 담당을 하면서 이제 약사회장을 하면서 보건의료 쪽하고 접하게 됐고 이제 갈등 예. 조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보건의료의 그 공공성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건의료라는 게 일반적인 직업과 좀 다른 그런 직종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국회에 가서는 이제 보건복지위원을 하게 됐죠. 예. 이제 그러면서 그 보건복지 현장, 소외계층들의 그 현장, 예. 이제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대학교 때 말고는 그렇게 접하지를 못했는데, 예. 그런데 접해보고 뭐 장애인, 뭐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직접 접하면서 예. 또 입법 활동을 또 하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그 2009년도에 이제 복지 수급 이제 이중 수급이라든가 예. 이제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누수가 일어났죠. 예. 그때 이제 사회 문제도 많이 됐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회복지 통합 전상망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보가 통합이 돼줘야 예. 완스톱으로 어떤 자격 심사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해서 뭐 이중급여라든가 뭐 부정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뭐 보건복지 예산은 눈먼 돈이다 이 얘기까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사회복지 통합관리 이런 그 법을 예. 개정을 하자 해가지고
내놓아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정보개발원이 2009년도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보건복지 쪽에 그 국회에 계셨으면 로비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겠어요. 로비요? 예. 보통 뭐 무슨 약학 업체라든가 이런 거 경우에는 그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가 굉장히 세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건 예. 이제 자기네가 직능마다 예. 자기네 입장들을 전달하는 건 많죠. 예. 이제 그런 거 이제 보건의료 쪽은 갈등 조정이라는 게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예. 갈등 조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중심으로 놓은 예. 어떤 그런 조정 그런 그렇군요. 역할들을 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그 정보개발원도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네. 우리나라 복지 정책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복지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도 예.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또 정책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 18대 때 그 사회보장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지금 대통령 의원 시절에 예. 입법 발의를 해서 하신 건데 사회보장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그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예. 이제 그래서 그 사회 양극화를 없애고 예. 사회 통합으로 가는 아주 기본적인 제도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그 복지 예산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예. 올해서부터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 기대에는 예산 자체가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40%가 넘었죠. GDP 예. 기준으로. 우리는 9.8%거든요. 그렇게 느려도.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그렇게 영국처럼 예. 그렇게 대대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취약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한된 재정과 예. 그 재정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게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그 사회보험, 예. 건강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사회보험 쪽은 어떤 제도가 돼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예. 이제 추세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 공공부조라든가 이런 것도 그 수급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수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케어를 받아야 될 그런 국민들이 대상이 사실은 한 200만 명 이상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복지 문제를 예산과 모든 걸 종합해서 할 거냐 해서 예. 이제 주거 문제, 특히 고용 문제, 이제 고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지금 상당히 추구를 하고 있죠. 예.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이제 수입을 보존하는 예. 삶의 질을 보존하는 이런 것도 있고 주거, 교육,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그 고도 성장 국가에서 오는 그 필수적인 어떤 양극화 문제 예. 이게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떠나서 네. 초당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를 그런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예. 전제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예. 저는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관련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왜 그 의료보험 관련, 건강보험 관련해서 뭐 의사들이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거 보면은 보험 수가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원장께서는 약간 제3자 입장에서 보시는 입장에서 네네. 그 보험 수가 같은 게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저수가 기조를 계속 해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가를 저수가로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적은 비용으로 예. 의료 혜택을 받는 나라도 없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의사나 이제 보건의료인들의 예. 약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가를 올리지 않고 적게 책정을 함으로써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뭐 의사, 약사, 사자 붙으면 뭐 다 끝난다.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났고요. 예.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거냐.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를 없애자고는 하는데 예. 사실은 규제를 또 하는 데서는 또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또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거든요. 또 그걸 예. 또 한없이 풀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 부분 이제 이해는 하는데 예. 어떤 방법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그렇군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말고 약국도 의료보험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약사들은 별로 그렇게 의사만큼 불만은 없으신 모양이에요. 약사들도 지금 상당히 그 양극화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문전약국이나 이런 데는 근데 거기도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그 비용 발생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예.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동네 약국이 거의 이제 어려운 상태돼 있고 동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도 참 지혜롭게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시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Look at this new product. Look at this new product. 새 제품 좀 보세요. 어제는 C를 I see that you work in marketing. I see that you work in marketing. 명함 보니까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시네요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look이라는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look은 살펴보고 집중하면서 더 열심히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선을 돌려 하실 때 look over there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렇지만 그냥 목격할 때는 see 아니면 see for yourself 표현 씁니다. look은 보인다는 자동사로 써서 본다고 할 때는 전치사 at을 써야 합니다. Look at this new product. Look at my new shoes. Look at my new suit. 집중적으로 신제품, 신발, 정장 보세요. Look at this new robot. 집안 청소 다 한대요. Cool, I want one.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희목 원장과 함께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올 초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다고요? 네네. 왜 개편하셨나요? 이게 지금 4년 남짓 됐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원이 이제 생긴 지가. 그런데 그동안에는 양적 팽창이 굉장히 됐죠. 그래서 시스템도 7개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인 조직 내에서의 어떤 문제들도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고 이제 질적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또 우리가 자격심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한 자격심사가 사실 원래 업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서 탈락된 분들이나 사각지대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희망복지지원본부라는 거를 이제 새로 신설을 해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또 수급을 받으시다가 또 못 받게 된 분들에 대한 추적,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조직 개편을 좀 강하게 했죠. 그래서 따뜻한 복지 알리기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캠페인인가요? 먼저 송파 산모녀 사건에서도 보듯이 실질적으로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데 이제 부조를 받아야 되는 사회적인 관심을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 루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웃에서 이제 신고도 해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나 이 캠페인을 이제 직접 하자. 그렇군요. 해서 저희들 이제 전 직원이 저희들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중구 저희 지역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접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 또 시장에 가서 이제 시장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캠페인을 계속 좀 벌였습니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 참 많죠? 아유, 많죠.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가장 다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 부영자가 실직을 했다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질병이 생겼어요. 단전 단수 이제 못 내서 이제 전기나 수도가 끊어지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시급하게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데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몰라서 하는 분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공공부조를 받다가 예. 이제 자격이 안 된다 해서 못 받게 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필요할 때 빨리 이제 119나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로 포탈로 들어온다든가 119로 전화를 한다든가 예. 이제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웃에서도 또 예. 관심 갖고 또 이웃에서도 또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역점 사업 뭐 펼치고 계시겠습니다만 역점 사업 소개도 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사회계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사회계층에 대한 역점 사업도 있겠죠?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그 일단은 그 정보를 연계하고 예.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많은 정보를 서로 연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자격 심사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구들 그러니까 이제 단전 단수 뭐 가스가 중단되는 이런 거를 예. 이제 관계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각지대 대상을 이제 발굴을 이제 열심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이제 복지부 쪽에 우리가 제안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이제 제외된 분들을 이제 사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이 과연 그 뒤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이제 그 풀을 만들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보장이라는 문제가 이 공공부조로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간 비영리 단체라든지 예. 이렇게 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나눔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예.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제 그쪽 풀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 모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조 대상은 아니지만 예. 또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의 풀과 그다음에 나눔을 행하고자 하는 민간 자원들의 풀을 그 풀을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를 서로 연계시키는 그렇죠. 게 그 연계하는 그거 갖다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는 예. 그 230개 시군구에 그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중앙센터를 희망복지 중앙센터를 네. 저희 원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풀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도움받아야 될 풀, 그 연계하는 작업도 우리가 병행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러는 게 일선 구청에서도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럼요. 거기서도 하고 있죠. 예. 여기서는 정보를 연계하는 사업이 빨리 좀 마련됐으면 좋겠군요. 예, 그런 정보들을 전부 모아서 예. 어떤 시스템화해서 그 서로 이제 연계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저희가 그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끝으로 이제 임기가 언제까지신가요? 3년입니다. 끝나기 전까지 꼭 이것만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예, 저도 여기 올 때는 처음에 제가 이제 법안을 올릴 때 2009년도에 사실 법안을 올려서 이걸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규모가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정보를 연결하다 보니까 네. 시스템이 이제 사회 서비스 시스템도 이제 저희들이 하고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질적으로 좀 더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고 네. 조직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뭐 그 어떤 자격 심사를 하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따뜻한 복지를 행하는 그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하여튼 좀 정보 개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사회 보장에 관한 하는 어떤 정보를 여기서 연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범부처 모든 활동들을 여기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서포터스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도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볼 수 있게끔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포탈이 네. 저희들이 대대적인 개편이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원희목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이 카드는 놀랍게도 포인트가 CMA에 모여 자산을 만든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현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